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모르는 부사나 명사를 의문사로 바꿔서 앞으로 빼면 어순이 이 플러스 주 플러스 동이 된다고 했어요. 자, 현준아, 간접 의문문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해석. 그치, 뭐뭐 했는지 하는지로 바뀐다고 했고요. 자, 보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간접 의문문 2번에서 했던 거는 의문사가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직접 의문문이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니? 라는 문장인데 원래는 이걸 간접 의문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의문사를 앞에 지우고 뒤에 있는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꿨잖아요. 주어 동사로. 근데 찾아보니까 뒤에 동사밖에 없네. 그 말은 즉슨 앞에 있는 의문사가 동시에 주어 역할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냥 물음표만 없으면 그게 간접 의문이 된다.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의문사 위에다가 의 플러스 주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해석을 해봐도 주어를 나타내는 은는 이가가 의문사에 붙어요. 누가가 되잖아. 누구가. 누가 그것을 풀 수 있니? 간접 의문으로 바꾸면 물음표만 없애고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간접 의문은 뭘로 바꾸는 거지, 철현아? 직접 의문문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절로 바꾸는 거예요? 명사절로 바꿔서 문장에서 뭘로 쓰죠? 주어만.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주목보로 사용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뭘로 썼어? 간접 의문으로 바꿔서 목적으로 사용했네.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비스겟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do you think? 라는 문장이 있어. 너는 생각하니? 라는 문장이 있고 너는 누구니?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또 얘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서 합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who are you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보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현준이가 해볼까? Who are you를 간접 의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지? 철현이 어떻게 되니? Who you are이 되잖아. 간접 의문 어순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현준아? 이 주동이 된다 그랬잖아. 의주동. 보세요. 지금 의문사가 없는데 어순이 동사 주어가 됐잖니. 그치? 그럼 얘를 평서문 어순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럼 의주동으로 바꾸면 who you are이 되잖아. 그러면 who are you는 원래 너는 누구니?인데 who you are로 바꾸면 뜻이 어떻게 돼? 그치? 너가 누구인지로 바뀌는 거게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간접 의문으로 바꾸면요. 어순이 어떻게 되냐? 지금 핸드아웃 있는 사람은 필기하시고요. 자, 보시면요. who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뒷부분을 보면 뒤에 명사 하나가 없는 문장이 와야 돼. 자, 지금 뒤에 뭐가 없어요? 자, you are 다음에 뭐가 없는 걸까? 동사 여기 있는데 명사가 하나 없잖아. 그치? 그 명사가 뭘로 쓰였죠? 이 문장에서. 자, you are 뭐뭐. 뭘로 쓰여? 아까 해석 어떻게 했어? 네가 누구인지잖아. 네가 누구이다. 비동사가 뭐뭐이다로 해석되면은 몇 형식이었어요? 비동사가 뭐뭐이다 하면 무슨 뜻? 몇 형식이지? 이 형식이지.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뭐 나오지? 주격 보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뒤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격 보어가 없는 거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로 쓰이는데, 자, 여기 있던 명사가 who로 바뀌어서 앞으로 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 보어가 없는 문장이 된다. 원래 위치 이렇게 점 찍고 연결해 보시고요. 간접 의문의 어수는 의 플러스 주 플러스 의주 동이 됩니다. 편이 안 나오네. 자, 간접 의문문은 뭐뭐 했니라는 직접 의문문을 뭐뭐 했는지라는 명사절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who you are이 명사절이 된 겁니다. who you are이 명사절이 돼서 do you think의 목적어로 쓰여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일단은 who는 플러스 풀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풀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배운 건 우리가 한 거잖아. 그렇지? 간접 의문으로 바꿔서 뒤에다 집어넣는, 앞에다 집어넣는 것 하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옆에 보면은 자, believe, imagine, suppose, suggest, guess, think라는 동사들이 쓰인 의문문에 간접 의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게 비스겟입니다. 자, 보세요. Do you think who you are?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단계가 뭐다? who를 어디로 간다? 문장의 맨 앞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렇게 바뀌는 게 비스겟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의문,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자, 여기 있던 who가 어디로 갔어? 맨 앞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언제 옮겨간다고요? 언제 옮겨간다고요? 어떤 동사가 쓰인 의문문일 때 앞에 있는 자, BISGT를 합치면 보세요. 자, believe의 B, 그다음 imagine의 I 이렇게 한번 합쳐볼게요. 그다음에 S 이렇게 합치면 비스겟이 되는 거예요. 비스겟. believe, imagine, suppose, guess, think를 합치면 비스겟이 되고요. 이 동사가 쓰인 의문문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갈 때는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앞에 비스겟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꼭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전체가 이 핸드아웃은 전체가 T고요. T 표시해 주세요. 이 전체가 다 T입니다. 자, 비스겟 뭔지 적으세요 하면은 여기 있는 동사들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 you believe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o will wi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합치고 싶어요. 한번 합쳐 보세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자, 원어원 알트리나 그 빙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빌리브에서 이가 빠졌네. 자, 봅시다. 만들어 보려면요. 지금 자, who will win을 간접 의문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길 것이니를 누가 이길지로 바꿔야 되는데 자, who를요. 보니까 자, who가 지금 의문 대명사니까 네모 가로를 쳤는데 자, 뒤에 보니까 뭐가 없는 문장이에요? will win. 뭐가 없는 문장이에요? 문장 성분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죠. 아, 그러면 얘는 의문사면서 주어로 쓰인 의 플러스 주구나. 의 플러스 주면은 간접 의문을 어떻게 만든다?
물음표를 없애면 그게 그냥 의주동이나 마찬가지네. 지금 이 상태가 그치? 물음표를 없애면 그냥 누가 이길지 누가 승리할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believe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들어 보니까 do you believe who will win이라는 문장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끝이다 아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외웠던 비스겟에서 be에 해당하는 believe라는 동사가 써 있잖아요. 앞에 그쵸?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의문사를 앞으로 쭉 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들면 이건 오답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빼서 who do you believe will win 이렇게 해야지 알맞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스겟입니다. 책에 문제들이 더 있으니까 문제들 풀면서 더 익혀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핸드아웃. 자, 제목에 보면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어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자, 별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했던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부정문 의문문 핸드아웃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정문 의문문 그때 뭐 조동 1, 조동 2 배웠던 부정문 의문문 핸드아웃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었어요? 없는 의문문이었어요? 없어요. 없는 의문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운 게 요거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모르는 거를 의문사로 바꾼 다음에 앞으로 뺀 다음에 뒤에 문장을 형사문 어순을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의문문이 된다. 이걸 배운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배우면서 동시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으로 바꾸는 것까지 배운 거예요. 그럼 뭘 안 배웠을까 지금? 뭘 안 배웠냐면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맨 처음에 했는데 그거는 간접 의문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안 배운 거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whom does he love라는 문장이 있어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없는 의문문이에요?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간접 의문 어떻게 바꿨어, 철현아? 여기서. 간접 의문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간접 의문 어순은 어떻게 된다? 의주동이죠. 그러면 의문사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does he love를 주동으로 바꿔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평서문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he loves로 바꾸면 이게 간접 의문이 되잖아요. 뜻은 어떻게 돼? 그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 자, does he love his mom? 이런 문장이 있어. 자, 그는 그의 엄마를 사랑하니? 라는 문장이 있어. 이것도 뭐뭐 하니로 끝나는 직접 의문이잖아요. 다만 의문사가 없을 뿐이지.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말이 그가 그의 엄마를 사랑하는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 똑같이. 그건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얘기예요. 뭐 하려는지 이해가 가요? 지금 우리는 이 의문문 만드는 거 배웠고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를 사용하는 의문문 만드는 거 배웠고요. 이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을 간접 의문으로 바꾸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뭘 안 했냐면은 얘는 간접 의문을 어떻게 바꿀 거냔 말이에요. 뭐뭐 했는지로. 그거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건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자,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접 의문은 의지동인데 얘는 의문사가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냥 의문사 없으니까 평서문으로만 바꿀까? 그러면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He loves his mom. 그는 그의 엄마를 사랑한다가 돼버리고 그냥 문장이 돼버리잖아요. 하는 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말은 뭐야? 그가 그의 엄마를 사랑하는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문사가 없을 때는 앞에다가 if나 whether를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if나 whether가 접속사인데요. 접속사인데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if나 whether를 붙여주고 원래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주면 그게 간접 의문문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해볼까? 할 수 있을지. 자, 그가 배고픈지 아닌지, 그가 배고픈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평서문으로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가 배고프다. 어떻게 만들어요? He hungry. He is hungry예요. 왜 이래? hungry예요. 자, 평서문 어순이네요. 그가 배고픈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바꾸려면 앞에다 뭘 붙인다? 앞에다 뭘 붙인다? 여기다가 if나 whether를 붙인다. If he is hungry 하면 무슨 뜻이 된다? 그가 배가 고픈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Are you angry? 너 화났니? 너 화났니? 이거를 간접 의문으로 바꿔보세요. 현준이가 바꿔보자. 그치. if나 whether you are angry. 알겠습니까? 네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 이렇게 바꾸는 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앞에 둘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f나 whether를 두고 바꾸면 된다. 이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자, 그러면 핸드아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핸드아웃으로 넘어가서요. 자, 지금 받은 거 한번 보세요.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자, 의문사는 종류가 뭐였죠? 1H, 8WH.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자, 1H, 8WH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보면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직접 화법은 화법이라는 건 말하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직접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 그 사람이 직접 말한 대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걸 직접 화법이라고 한다고요. 뭐가 담겨 있다? 대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직접 화법은 이렇게 당연히 되죠. 직접 화법은 보세요. 자, we said to him.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 What is it? 그게 뭐니? 자, 보면 우리가 말한 대사가 그대로 들어있죠.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인용부호 있죠. 인용부호가 들어있잖아요. 인용부호. 큰 따옴표 2개가 들어있잖아요. 대사가 그대로 들어있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 그것이 뭐니? 이런 걸 직접 화법인데 여기서 대사를 없애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에게 그게 뭔지 물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대사가 사라졌잖아요. 그쵸? 이렇게 대사가 사라지게 하려면은 간접 의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간접 화법이라는 것은 의문문의 경우에서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걸 간접 화법이라고 해요. 간접 화법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걸 간접 화법이라고 하고요. 자, 보면 이 문장에서 we asked him
what it was라는 문장인데 이 asked가 몇 형식일까? 맞춰볼 수 있는 사람. 5형식. ask는 5형식으로 쓰면 O2라서 목적격보로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3형식이면 뒤에 목적어가 있고 뒤에 얘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what it was가 1형식이요. 정답 빼고 다 얘기할 것 같은데 몇 형식이야? 4형식. 일단은 해석을 해보는 게 좋아. 현준아 봐봐. 자, 일단은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What is it이란 직접 의문문을 뭘로 바꿨냐면은 보세요. What it was로 바꿨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이 what의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어디? 앞이에요. 원래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평소문으로 만들면 it was what 비동사 뒤에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명사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문장 성분, 어로 끝나는 문장 성분. 이 자리 무슨 자리죠? 자, 지금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이죠? 자,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다. 뭐뭐이다. 비동사가 이다로 해석하면 몇 형식? 2형식이죠. 그것은 무엇이다. 2형식인데 뭐가 없어?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 나오는 거야? 보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what은 원래 문장에서 보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명사 보어가 없어진 거니까 플러스 불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이 전체 what it was는 선생님 무슨 가로 치겠어?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 명사절이니까 네모 가로를 치는 거예요. 네모 가로를 치고요. 그럼 보세요. We asked him what it was. 그것이 무엇인지. 일단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왔네. 동사, 명사 나왔다. 그럼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일까? 동사, 주어, 동사, 명사 나왔어.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에요?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죠. 덩어리가 4개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없는 덩어리가 4개 있는 건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근데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4형식은 선생님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4형식 해석 어떻게 되지? 해석이요. 해석. 에게 을로 해석되면 대부분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명사 2개가 와놓고선 에게 을로 해석되면 그게 4형식이에요. 봅시다. 우리는 물었다. 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몇 형식? 4형식입니다. 4형식이고 얘는 간접 목적어 IO가 되고요. 얘는 직접 목적어 DO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라고 해요. 직접 화법이란 뭐다? 이렇게 대사가 들어있는 거. 알겠죠? 대사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 인용부호 사이에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 그게 뭐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요. 원래 대사에서 의문문은 간접 의문으로 바뀌고요. 이거 혹시 얘들아 보세요. 여기는 said인데 여기는 asked로 바뀌었잖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해석을 해보면 돼요.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said였다면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 그게 무엇인지. 요거랑 같은 뜻이 돼요. 이건 뭐가 돼? 그게 무엇이니? 라고 우리가 말한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said를 쓰잖아. 우리는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말한 게 돼버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였는데 알고 말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said가 아니라 asked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 뭘 얻을 수 있어? 간접 화법에서 동사가 ask가 쓰이면 얘는 원래 무슨 문이었다? 의문문이었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asked였기 때문에 뒤에 문장 얘가 원래 의문문이었구나.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똑같습니다. 보세요. 직접 화법이라는 거는요. 뭐다? 대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직접 화법이다. 보면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 그것이 너의 것이니? 라고 말했다. 오케이? 직접 화법인데 이걸 간접 화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그에게 그것이 누구의 것, 너의 것, 내가 뭐라고 했니? 무엇이니라고 했니? 그것이 너의 것이니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물었다. 이런 식으로 그의 것인지 물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자, is it yours를 간접 의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간접 합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는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의문사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if나 whether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얘를 무슨 문 어순으로 바꾼다? 평서문 어순으로 바꾼다. 그치? 그럼 if it is yours가 돼야 되는데 앞에가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일치라는 게 있어서 was로 바꿔줘야 되고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was로 바꿔주고요. 요거는 그에게 물었다.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yours라고 쓰면 안 돼요. 봐보세요.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 이것이 네 것이니? 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우리는 그것이 그의 것인지 물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뜻이. 그래서 여기는 his가 나온 건데요. 자, 보면 간접 의문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if는 품사가 접속사고요.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가 나오고 뭐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아,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이지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 어순은 어떻게 된다? 접주동이 된다. 아, 의주동, 접주동이구나.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or not은 그런지 아닌지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의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간접 의문은 의문문을 무슨 절로 바꾼 거? 명사절로 바꾼 거니까 이 전체가 네모가로가 되고요. 자, 그것이 그의 것인지 아닌지를 그에게 물었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ask 밑에다가 사형식이라고 적고 얘는 IO가 되고 그다음 얘는 DO가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쓰인 if는요. 접속사인데요. 접속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접속사는 얘들아 보세요. 우리는 의문사는 우리가 몰랐던 걸 앞으로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접속사는 앞으로 뺀 거야? 아니지. 그냥 우리가 갖다 붙인 거잖아. 그럼 접속사 다음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일까 완전한 문장일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접속사는 항상 플러스 불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접속사는 플러스 one. 완전한 문장을 나야 됩니다. 플러스 one. 꼭 기억해 주세요. 접속사는 플러스 one이 됩니다. 자, 여기 if가 쓰였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만들 때 접속사 if 대신에 얘들아 뭐 또 쓸 수 있다고 했지? 기억나는 사람? 그치, weather. 날씨를 나타내는 그 weather이랑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weather, 다른 단어예요. 자, 이 if나 weather는 무슨 뜻이다?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까지 됐어요. 오늘 요거까지. 여기까지 하면 돼요.
밑에는 안 하고 여기 하면 끝나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빨리 가고 싶구나. 자, 보세요.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5번 문장을 한번 보니까 He said that she was rich라는 문장이 되어 있네.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현준이가 해석해 볼래? 그는 말했다. 음,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음. 옛날에 부자였다. 그 여자는 부자라고 그는 말했다라는 문장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도 얘들아 보세요. 이 that은 뒤에 뭐가 왔어요? 주어 동사가 왔잖아요. 그렇죠? 자,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는 거는요. 접속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오는 거긴 하지만 자, 접속사 접 적어 주시고요. 자, 이 접속사 that은요. 뜻이 어떻게 됐냐면 명사절일 때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가 되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것을 말했다. 적었나요? 자, 선생님이랑 했던 게 있었는데, 자,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품사가 뭐 아니면 뭐다? 명사 아니면 부사다.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네모가라가 있긴 하네. 그치? 뭐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였어요. 자, 주어, 동사, 명사. 그는 말했다. 그녀가 부자라는 것을 명사로 쓰여서 목적어로 쓰였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형식? said는 몇 형식? 무엇을 뭐뭐 하다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잖아요. 3부이타 목이 됩니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고요. 자, 또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접주동은요. 명사 아니면 부사고요. 또 접주동은 무슨 절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무슨 절? 끝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자, 종속절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으려면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 종속절이 있다는 것은 무슨 절이 있다는 말? 주절이 있다는 말. 자, 여기서요. he said가 주절입니다. 주절이고요. 여기 접주동 있죠? 접주동. That she was rich가 종속절이 됩니다. 종속절. 됐나요? 자, 보면 자, 앞으로 우리가 접속사 that이 나오면은 보세요. 그는 말했다. 그녀가 부자라고. 그럼 이 그가 말했던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지금 직접 화법이에요, 간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이라면 이렇게 대사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녀가 부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직접 화법을 생각하는 거야.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가 말한 대사가 뭐였을 것 같아? 그는 말한 거야. 뭐라고 말했어? 그 여자 부자야. 라고 말했지. 그치? She is rich. 이렇게 얘기했겠네. 그치? 자, 그거는 의문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아니, 평서문이에요. 그는 부자야. 그녀는 부자야. 의문문이야? 평서문이야? 평서문이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 that을 가져오잖아요. 접속사 that을 가져오면 원래 이 대사는 직접 화법에서 무슨 문이다? 평서문이에요. 평서문. 평서문.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직접 화법으로 바꿔볼게요. He said 그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다? She is rich. 이게 평서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he asked whether if she was rich or not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만 일단 살펴볼게요. 자, whether나 if는 품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접속사고요. 지금 뭐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접주동은 품사가 뭐 아니면 뭐로 쓰인다? 명사 아니면 부사로 쓰인다. 근데 지금은 간접 의문이니까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럼 whether나 if로 시작하는 이 접주동 간접 의문문은 자, 보십시다. whether나 if는 뜻이 아까 that은 뭐뭐라는 것인데 whether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볼게요. 그녀가 부자인지 아닌지라는 절이 된 거예요. 그녀가 부자인지 아닌지. 보세요. He asked whether she was rich. 그는 물었다. 그녀가 부자인지 아닌지. 원래 문장에서 얘네가 무슨 문이었을까? 한번 대사를 생각해 볼까? 대사가 어떻게 될까? 그는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부자라고 말했다야? 대사를 생각해 봐야지. 대사를 정확하게 그가 말했던 대사가 뭘까? 뭐겠니? 그치. 그녀가 부자니?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치.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Is she rich? 이 문장이었겠죠. 그는 나에게 말했다. Is she rich? 그녀가 부자니? 이거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는 말했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물었다로 바꿔야 되고요. 그는 물었다. 뭐라고 물었어요? 뭐뭐라고. 여기서 that을 쓰는 게 맞을까? 뭐뭐라고 물었다가 아니라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물었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if나 whether를 쓰고 she was rich or not. 그녀가 부자인지 아닌지 물었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보세요. 자, that이 쓰였으면 그 문장은 원래 직접 확보해서 무슨 문이었다? 평서문이었다. if나 whether가 쓰이면 무슨 문이다? 의문문이다. 원래 문장에서 의문문이다. 의문문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or not인지 아닌지 이거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장도 몇 형식이야? 현준아? 사형식이야? 지금 명사가 뒤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녀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뭐뭐를 뭐뭐하다. 몇 형식? 3형식이죠. 3부이타 목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자, 보세요. 자, 접속사 that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접속사 whether나 if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때 that이 나온다? 뒤에 있는 절이 원래 문장에서 무슨 문일 때? 평서문일 때 뭐뭐라고 라는 접속사 that이 나오는 거고요. whether나 if는 원래 문장에서 직접 화법에서 대사가 뭐였을 때? 의문문일 때 if나 whethe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if나 whether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돼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that이나 if나 whether가 안 적혀 있어. that이나 if가 안 적혀 있어요. 보세요. 지금
뭔지 몰라.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러는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답이 대실까요, if일까요를 물어보면 어떻게 풀래요? 이 뒤에 or not 없다고 생각. 뒤에는 지금 똑같잖아요. 쉬워질지 쉬워질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대신지 if인지 골라보세요 하면 어떻게 고를까? 뭘 보고 고를 수 있어? 평서문인지 지금 다 평서문인데 어떻게 고를 것 같아? 저러나? 뭐라고요? 자, he said 어쩌고 저쩌고 she was rich. 여기에 if가 들어갈지 that이 들어갈지 모르고요. he asked if나 that she was rich. 어떻게 고를 거냐 이 말이에요. if 고를지 that 고를지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다른 게 뭐야 지금? 5번하고 6번하고 다른 게 뭐야? 절 쓰인 동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said고 여기는 뭐야? asked가 쓰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다 나와 있을 때는 그냥 해석하면 되지. 뭐뭐라는 것을 말했다. 뭐뭐인지 아닌지 물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접속사를 뭘 써야 될지, that을 써야 될지, whether를 써야 되는지. 아, 접속사는 플러스 1이니까 완벽한 문장이니까 골라보려고 했는데 얘도 완벽한 문장이고 얘도 완벽한 문장이잖아. 왜냐하면 that도 접속사고 whether나 if도 접속사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는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뭘 보고 고른다? 앞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원래 문장에서 의문문이었던 애들은 그냥 말했다로 쓰면 안 되고 물었다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간접 의문문 애들은 뒤에 ask가 쓰였겠구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said가 쓰였는지 asked가 쓰였는지를 따라서 뒤에 나올 문장이 간접 의문문인지 아니면 그냥 평서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알겠나요? 네. 그러면 ask 말고 또 뒤에 의문문을 데려오는 애들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외울 건데요. 요것만 동그라미 치고 외우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ask를 쭉 빼서 자, 여기 ask 있죠? ask 묻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wonder 우리 했어. wonder 무슨 뜻이야? 궁금해하다. 자, 몰랐으면은 적읍시다. 궁금해하다. 그냥 적으세요. 같이 다. 궁금해하다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decide, determine 밑줄 쳐자는 거 이제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아직 1학년이니까 3학년 교재 때 이거를 다 외우는 걸로 하고 지금 이 두 개를 외워둡시다. 알겠죠? 그럼 이런 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이런 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대절이 온다. 간접 의문문이 온다. 간접 의문. 다시 말하면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와요. 이 ask 다음에 whether 고를 거냐, that 고를 거냐 문제를 낸다니까. 근데 whether나 that은 둘 다 접속사예요. 뒤에 거 보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뭘 보고 골라야 되냐? 앞에 ask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뒤에 내용이 원래 문장에서 의문문이었구나 라는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ask 다음에는 ask나 또 wonder, 나중에 배울 decide, determine, find out, see 이런 것 같이 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사들을 하고 동사들 다음에는 간접 의문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요. 이 5, 6, 7 있죠. 여기서는 이 5, 6, 7만 할 거예요. 5, 6, 7에서 선생님이 필기한 것들 있지? 필기한 것들 그대로 T가 되겠고요. 앞에 부분 선생님이 말로 물어볼 거야, 얘들아. 직접 화법은 뭐니? 간접 화법은 뭐니? 그럼 너희들이 배운 걸 바탕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크랑 원더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간접 의문문 다 끝난 거고요. 간접 의문문 다 끝났고, 이제 1과는 저기 감탄문 하나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번 주 그 수요일 날 1과 다 끝나고, 종합 문제까지 그 풀면 다음 주까지 돼야 되긴 하겠지만, 1과는 이제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1과가 가장 길고 중요해서 선생님이 천천히 하면서 수업을 했던 거고, 쪽지 시험 1과 계속 볼 거야, 선생님은. 1과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이제 2과, 뭐 시제, 3과 조동사 이 부분은 1과보다는 훨씬 쉬울 건데, 그럴 때도 선생님은 1과 복습하면서 할 거다. 1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오늘은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